천년 전 바닷속에서 솟아올랐다고 전해지는 섬 제주 비양도. 분화구를 가진 봉긋한 오름으로 태어난 섬은 가까이 있으되 아직 사람들 손길 밖에 있다. 변하지 않은 섬, 변하지 않은 바다는 얼마만큼이나 풍요로울 수 있는가. 한반도 화산 분출의 원형을 지키고 있는 섬 제주 비양도는 지금 탄생 1000년을 기념하며 바다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섬 사람들의 삶의 원형을 말하고 있다. 제주의 푸른 서쪽 바다, 섬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 갈망에서 뱃길로 15분, 굳은 날에도 늘 내다보이는 동산 같은 섬이 태양이다. 제주 본섬을 마주하고 있는 비양항은 섬 생활의 중심지이자 전부다. 20여 가구, 50여 명의 주민이 바다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으니 항구와 바다를 오가는 것이 이들의 삶이다. 섬 사람들의 시계는 바다에 있다. 날씨가 좋으면 사람을 볼 수 없다고 말할 만큼 물고기철에 따라 밤을 낮처럼 살기도 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이제 제주도 내 소득이 가장 높은 섬이며 그러면서도 차가 한 대도 없는 섬 비양도는 그만큼 훼손 없는 아름다움으로 바다 위에 서 있다. 제주 사람들에게도 비양도는 가까이 있으되 늘 바라만 봐왔던 섬이다. 그러나 늘 부유하던 섬에 피난시설, 해외 인파가 몰려들었다. 비양도의 탄생 1000년을 기념하는 자리다. 비양도 탄생에 대한 관심은 조선조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기록에서 비롯됐다. 고려 목종 5년 바다에서 산이 솟아 5일간 붉은 물을 뿜어내 비양도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분출은 기록만 있을 뿐 당시의 용암은 확인되지 않는다. 천년설로 어느 날 사람들 앞에 다가선 작은 섬 비양도. 섬은 항구에서부터 감춰져 있던 천혜의 바다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대개 기름과 오물로 얼룩지기 마련인 항구가 맑은 수족관 속처럼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바닥에 훤히 들여다보이는 항구엔 각종 돔들과 숭어떼 등 귀한 대접을 받는 물고기들이 몰려든다. 초여름에 부화해 아직 먼 바다로 나아가지 못한 치어들이다. 그물을 들이우기만 하면 항구는 싱싱한 어장이다. 여름의 끝은 이곳 주민들이 메리라 부르는 멸치의 계절. 비양항엔 산란철을 맞은 살찐 꽃 멸치떼가 몰린다. 멸치 중에서도 어른 손가락만하게 제일 커서 젓갈로 이용된다. 주민 몇몇이 그물이라도 던지면 몇 끼 국거리로 넉넉한 멸치가 올라오는 것이다. 이 계절의 멸치들은 입에 돌기가 허옇게 두드러져 있다. 모래톱을 부비어 알을 낳기 위한 산란철의 징후다. 멸치떼가 찾아 나선 산란장의 조건은 물이 깊지 않은 모래톱.
얕고 깨끗한 모래바닥을 가진 비양항은 그들이 찾아낸 천혜의 산란장이다. 멸치 산란철의 또 다른 징후가 암컷의 뒤집기다. 마치 산통을 겪듯 은빛깔의 배를 드러내며 산란이 임박했음을 알린다. 산란은 주로 한밤중에 이루어진다. 난류의 영향을 받은 차지 않은 물속. 멸치는 수십 미터 깊이의 바다에선 바다 근처에 알을 낳기도 하지만 수심이 얕은 모래벌을 만나면 바닥을 파고 알을 낳는다. 눈으론 식별되지 않는 수천 개의 작은 알을 낳고 멸치는 생을 마감한다. 일 년 반 정도의 길지 않은 생이다. 번식의 의무를 마친 멸치들은 수많은 생명들을 키워낸다. 8월의 항구 속은 1년 중 가장 먹잇감이 풍부한 계절. 집게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포식한다. 갯가에선 갈매기들도 포식한다. 알을 낳은 멸치들이 파도에 떠올라 갯바위로 밀려드는 것이다. 갯바위 틈새에 사는 개들도 쉽게 큰 먹잇감을 만난다. 비양항의 꽃멸치 산란처럼 가을거지를 마친 마을처럼 넉넉한 계절. 그러면서도 죽음이 탄생으로 하나의 소멸이 또 다른 생산으로 이어지는 자연순환의 현장이다. 비양도 사람들에게도 바야흐로 멸치잡이철이다. 섬에서 불과 200여 미터의 앞바다. 주민들은 해가 뜨기 전 밤새 들이워둔 멸치 그물을 거두어 올린다. 인근의 멸치잡이가 대형 선박의 기업형 어업인데 반해 비양도에선 작은 배로 서너 명이 일한다. 바다가 얕은 암석지대라 작은 배가 유리한 데다 항구 앞이 바로 멸치밭이라 가능한 일이다. 한 번에 욕심껏 많이 잡지 않는 게 더 많은 멸치를 가져다 준다는 걸 이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 터득하고 있다. 동틀 무렵 비양항엔 아이들에서 노인까지 섬사람들이 총동원된다. 그물코에 꿰인 멸치를 털어내는 공동작업 시간이다. 올해는 꽃멸치가 많이 든 해다. 그물이 없던 시절 돌담을 쌓아 간만의 차를 이용해 잡다가 오늘에 이르렀지만 비양도의 꽃멸치는 그 넉넉함에 변함이 없다. 주민들의 멸치털이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다.
손수레 하나가 가득 차도록 늘었다는 들고양이들이다. 주민들이 멸치 그물을 터느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따로 국거리로 남겨둔 함지박의 멸치는 들고양이 차지가 됐다. 기름진 땅이 물에 수많은 생명들을 키워내듯 비양도 앞바다의 기름진 멸치밭은 섬의 한철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비양도의 석양 무렵 섬엔 인적이 끊긴다. 해진 항구엔 화살 오징어라 불리는 한치들이 찾아든다. 부화한 지 열흘 남짓한 어린 한치들, 80여 종의 물고기가 떼지어 다니는 비양도 바닷속에서 만분의 1의 확률로 살아남은 생명체들이다. 물맑은 비양항의 밤바다는 또 어떤 생명들을 키워내고 있을까? 평균 수심 1.5m, 항구의 바닥은 더없이 깨끗한 모래벌이다. 곳곳엔 얼핏 모래바닥과 분간되지 않는 몸집 큰 물고기들이 터잡고 있다. 서대나 넙치, 양태 같은 깨끗한 모래벌만을 찾아 몸색을 감추고 사는 종들이다. 이들이 비양도 외에 다른 항구에서 발견됐다는 기록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 그만큼 오염을 피해 사는 종들이다. 열대어 솔베 감팽도 항구 속에 산다. 발견하기가 어려워 스쿠버 다이버들도 반기는 물고기다. 항구 가장자리의 수초지대에선 한밤중에도 먹이 사냥이 펼쳐진다. 꽃게는 감태줄기 위에서 제 몸 길이의 대여섯 배가 넘는 개치렁이를 사냥했다. 캔민숭 달팽이는 짝짓기 계절이다. 5cm가 넘게 잘 자란 종을 발견하기는 어디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갯장어라고도 불리는 바다뱀은 50cm가량의 긴 몸을 모래벌에 숨겨두고 머리만 내민 채 감사냥을 즐긴다. 작은 치어에서 몸집 큰 물고기까지 녀석은 먹잇감을 가리지 않는다. 미기록 중인 말미잘이 활발하게 포획하는 순간도 포착됐다. 말미잘은 기둥과 척수에 가시세포가 치밀하게 박혀있는데 여기에 자극이 전달되면 비늘 달린 가는 침으로 강력한 독을 쏘아 먹이를 마비시킨다. 척수 끝에 걸려든 멸치의 저항도 치열하다. 그러나 일단 척수에 달라붙은 물고기는 웬만해선 빠져나가지 못한다. 말미잘의 몸은 단순하고 부드러워도 독성은 강하다. 사람들이 뿜어내는 오염만 없다면 생명들은 이처럼 아주 가까이 항구에서조차도 저마다의 생명력을 내뿜는다. 해발 114m의 화산섬 비양도. 화산 분출이 만들어낸 오름은
대부분 초지로 이루어져 있다. 비양봉 기슭을 오르면서 초지는 침엽수와 낙엽 허랩수림으로 이어진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지역이다. 오름의 정상 비양봉은 분악으로 이루어졌다. (26m) 깊이의 분화구. 그 안은 마치 미답의 원시림처럼 빼곡히 해송이 들어차 있다. 해송이 사라지고 있는 육지에선 보기 힘든 큰 군락이다. 달콤한 으름 열매도 알맞게 익어 있다. 귀한 과일로 대접받다가 이젠 울창한 숲에서나 간혹 볼 수 있는 열매다. 아니 이런 나무 계통이 잘 안 나와 맛이. 10m 높이로 자라난 여름에 50년생 막 팽나무도 물먹을 때 발견됐다. 인근의 섬들에선 보기가 힘든 거목이다. 나무 하나에 사람. 단순해 보이는 오름 깊숙한 곳에 비양도는 작지만 귀한 처녀림을 간직해왔다. 분화구 숲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섬 오갈피다. 탐나 오갈피로도 불리는 제주 특산종이지만 제주도에선 이미 멸종 단계에 이르러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양도에만 있어 이름 붙은 비양나무도 건강하게 군락을 이루었다. 비양나무는 10여 년 전 처음 발견됐다. 유난히 햇빛을 좋아해 웬만한 숲에선 살지 못하는 까다로운 식물이다. 네, 아마 여기가 전에는 다른 식물들이 거의 없었고 거의 그 대부분 초지화된 데서 막 이런 그 비양나무가 막 서식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점점 이제 밀려나는 쪽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생이 단순한 것이 섬의 특징이다. 그러나 비양도엔 여느 섬과는 달리 1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살고 있다. 오름이 가져다준 선물이다. 비양도 생태계의 또 한 특징이 파충류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종이 줄장지뱀. 육지에선 이미 사라지고 제주도에서조차도 희귀해진 종이다. 너른 초지 위에 곤충이 풍부하다는 증거다. 육지의 파충류가 위기에 몰린 것은 농약 오염이 심한 데다 초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것이 도마뱀이다. 이제 육지에선 보기 힘들어진 도마뱀이 비양봉 분화구 부근에선 여러 마리 관찰됐다. 버려진 문짝 속에선 쇠살모사 3마리가 한데 또아리를 들었다. 여기 있네요. 여간에선 함께 다니지 않은 녀석들에게 본식기가 왔음을 말하는 것이다. 독을 많이 품는 시기다. 섬에서 쇠살모사를 발견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 근방에 있는 뭐 차기도나 다른 그 섬 같은 데도 쇠살모사는 없고 다른 종들이 분포하는데 여기는 쇠살모사가 발견됐다는 점은 좀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죠. 농사를 짓지 않는, 농약 한 방울 없는 섬. 비양도는 육지에서 밀려난 파충류들의 안정된 서식지다. 계엄도 잘 치고 나무도 잘 타는 누룩뱀은 다혈질의 파충류다. 멀리서도 새의 알냄새를 맡아 공격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돌진한다. 천적이 없는 섬에서 누룩뱀은 1m가 넘도록 크게 자라있다.
섬의 동쪽 해안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화산탄 지대다. 화산탄의 세계적인 박물관인 셈이다. 한반도 30억 년의 역사는 어떤 발자취를 담고 있을까? 성산 일출봉 등 제주도의 극히 일부분에서나 몇 개 찾아볼 수 있는 화산탄은 수백만 년 전 한반도 탄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화산탄이란 화산 폭발 시 솟아오른 액체 상태의 용암 덩어리가 굳어진 것이다. 분출된 용암 덩이는 공중에서 회전하며 식게 되는데 그것이 바다나 지상에 떨어져 만들어진다. 화산탄은 어떤 철의 성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붉거나 검은 빛을 띈다. 알이나 거북 모양 등 생김새도 흥미롭다. 고래 모양의 이 화산탄은 세계에 유례없는 초대형이다. 이만한 크기의 화산탄이 만들어지자면 용암 덩어리가 얼마나 세차고 높이 솟아올랐는지 10m 둘레에 높이 2m를 넘는 고래형 화산탄은 당시의 엄청난 폭발력을 상상케 한다. 5m 정확히 2분의 1이. 예. 그러나 세계적인 비양도 화산탄의 역사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화산탄 지대의 지질은 제주도에 많은 탐나층이다. 그 위에 솟은 용암 애기여분 돌은 탐나층이 바닷물에 깎여 드러난 것이다. 비양도가 제주도와 이어져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굉장히 귀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 육지구에서 전혀 상상도 못하고, 제가 일본의 화산지대 다녀봤지만 본 적 없는 아주 희귀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야말로 특별기념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해안 절벽 또한 한반도의 자연사 박물관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용암 발톱이 남아있다. 용암은 흐르면서 표면이 굳게 되는데 이때 굳지 않은 내부의 뜨거운 용암이 흐르던 용암의 맨 앞부분을 뚫고 나온 흔적이다. 선생님 이거 봐봐 진짜 이거 신기한 거 하나 봤는데 이거. 오름지대의 기본 토양은 송이춘다. 송이는 화산 본출로 공중에 튀어올랐다가 굳은 용암 가루다. 그것이 쌓인 송이층은 물을 머금지 않고 곧바로 투과해버린다. 수분을 얻기 어려운 절벽의 송이층에서도 식물들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꽃을 피워냈다. 그나마 바위 채송화나 도깨비 고비는 증발을 막는 잎으로 건조함을 견딘다. 해안가의 악조건에 적응해온 결과다. 화산탄 지대는 밀물과 썰물이 오가는 얕고 넓은 조간대다. 조간대의 바다 쪽은 수초지대다. 암석이 있어 수초들이 안정되게 붙어 살 수 있다. 수초지대는 물고기들의 산란장이자 어린 시절의 보금자리다. 수초 속에서 큰 물고기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수초나 그에 붙어 사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으며 자란다. 개나 집게, 고동류도 수초를 먹고 자란다. 토시나 감태, 모자반 같은 여러 수초들이 암석 조간대에 사는 생물종을 다양하게 만들면서 수중 생태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늘 새 바닷물로 정화되는 비양도 조간대의 육지 쪽. 얕고 깨끗한 암석지대에선 한여름에 부화한 치어들이 자란다. 덤블랑이나 여러 종류의 돔 등
비양 앞바다를 풍요롭게 만들어갈 물고기들이다. 소라나 고등들은 여름이 산란기다. 채취가 금지된 철이다. 소라는 어른이 되어 껍질에 비죽한 돌기들이 솟으면 깊은 바다로 나가는데 돌기는 파도의 세기와 염도에 따라 달라진다. 조간대의 생물들은 물이 빠질 때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잘 적응된 종들이다. 그 중에서도 집게는 포식성이 강해 조간대의 청소부 노릇을 한다. 먹이가 풍부한 비양도의 암석 조간대에서도 집게들은 곧잘 먹이 다툼을 벌인다. 집게의 먹잇감은 몸놀림이 빠른 어린 덩굴랑이가 낚아챘다. 암석 조간대에서 큰 무리를 이루어 사는 종이다. 그러나 그의 먹이도 끝내는 어린 개의 차지가 됐다. 활발한 생명력의 현장이다. 조간대에서 호사를 노리는 건 흑노들이다. 암수가 함께 다니며 치어나 갑각류들을 사냥한다. 섬과 바다가 만나는 비양도의 암석 조간대에서 또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이루며 바다의 생명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가장 큰 항구 한림항. 한림을 마주한 섬 안의 섬 비양도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러나 이제 6명의 아이들과 30여 명의 어른들이 지켜가는 비양도는 가장 넉넉한 섬이 됐다. 규모를 늘리지 않은 바다 농사로 바다를 지켜온 덕분이다. 바다를 고갈시키지 않고 불편함을 견뎌내니 가장 풍요로운 섬이 된 것이다. 몇 년 전엔 도박장 건설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됐지만 비양도에선 단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았다. 섬은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섬의 여자들은 모두 해녀이거나 해녀 출신이다. (60세가) 넘으면 조간대 부근에서 물일을 하는 반면 50대까지 해녀들인 상부는 깊은 바다로 나간다. 물속은 깨끗한 모래벌. 해녀들은 단번에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조개 구멍을 찾아낸다. 해녀가 잡아낸 것은 5cm 길이의 코끼리 조개. 2분가량은 숨을 참아내야 겨우 잡을 수 있다. 이들이 단숨에 목표물을 찾아내는 건 그만큼 비양도 바닷속이 맑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양도 해녀들의 놀라운 폐활량은 제주 해녀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 있다. 더욱이 코끼리 조개는 발견하기도 힘들고 워낙 모래 속으로 도망치는 속도가 빨라 잡기가 어렵다. 평생의 숙련된 바다일을 통해 얻어내는 결과물이다. 만졌대면 잠기는 비양도 등대야. 바다 밑은 온통 암초지대다. 그러나 그 바닷속엔 비양도가 풍요로운 이유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화산 분출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바다 협곡. (2m) 높이에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을 만한 긴 협곡이 미로처럼 얽혀 있다. 바다 협곡은 원통형으로 흐르던 용암이 내부의 가스 압력을 받아 부풀어 오르다가 천정 부분이 깨어져 나가 생성됐다. 물고기들에겐 천혜의 서식지다. 바다 협곡의 윗부분엔 다양한 수초들이 자라고 있다. 물고기들의 산란장이자 먹이 공급처이며 피난처가 되는 곳이다. 한여름에 많이 뛰는 것은 치어들이다. 어린 볼락들은 6, 7월에 알에서 깨어나 제법 자라있다. 자리돔들은 번식기에 들어서 있다. 바위 틈새에 알을 낳은 자리돔은 부지런히 지느러미를 놀려 알에게 산소를 공급한다. 좁은 틈새에 산소를 불어넣자면 잠시도 쉴 수 없는 일이다. 새끼들이 깨어나기까지 자리돔 부부는 번갈아가며 공동의 몫을 해낸다. 돌돔은 자리돔의 알들을 노린다. 소라까지도 깨어먹는 이빨이 날카로운 녀석이다. 그러나 결국 돌돔은 자리돔에게 쫓겨났다. 크기나 공격성만으로는 모성을 이겨낼 수 없는 모양이다. 배도라치는 소라 껍질 같은 남의 집에 알을 낳는다. 그리고는 수시로 알 주변의 찌꺼기들을 물어내어 청소한다. 여러 종의 놀래미들도 바다 협곡에 모여 산다. 몸체 큰 독가시치를 포식 중이다. 죽은 물고기 냄새에 누구보다 민첩한 것이 개다. 그러나 놀래미 떼는 쉽게 먹잇감을 포기하진 않는다. 바다 협곡에서 조금 떨어진 곳엔 물고기 떼의 또 다른 집결 장소가 있다. 수중 8m 깊이에서 어초 역할을 하는 회선박이다. (9년) 전에 난파되어 엔진을 제거한 폐선박은 물고기들의 훌륭한 보금자리다. 더욱이 비양도 바다는 멀리서 오는 난류의 영향을 받아 깨끗하고 여름철엔 그 위로 차가운 물이 솟아 영양도 풍부하다. 이제 그런 찬물이 거기에 그 비양도 부근에 자주 나타나는데 그런 거는 그 부분에서 용승이 형성, 우리 그 밑에 있는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 이런 것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들을 해양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저층에 있는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면, 아까 용승 현상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비양도 부근이 아주 비옥한 바다가 되는 거죠.
비양도 서쪽 바다엔 귀한 산호 동산이 펼쳐진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군락을 이룬 건 백송이다. 제주도 일대의 바닷속에서만 볼 수 있는 산호다. 특이한 것은 2m에 이르는 수지 맨드라미 산호다. 비슷한 종들 가운데 유난히 초대형으로 자라 연구 가치가 크다. 이곳 산호 동산처럼 물살이 세일수록 폴립을 펴고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벌인다. 이번에 비양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 산호는 아직 미기록종이다. 이는 바다 조름류의 일종으로 독특한 비양도 바다를 말하는 또 하나의 증거다. 딸기 산호 역시 비양도에서만 발견된다. 폴립을 열면 흔한 연산호와 비슷하지만 이제 산호도감의 또 한 페이지를 차지할 희귀종이다. 이 양들은 더 이상 단순한 화산섬이 아니다. 놀라운 바다 세계를 품고 있는 생태섬. 이 양도에는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폴랑호가 있다. 폴랑호는 500m의 긴 초승달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바닷물에 가까운 호수로 일종의 염습지다. 밀물과 썰물로 인해 폴랑호는 늘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다. 커다란 암석으로 된 호수 바닥은 마치 바위로 만들어진 수족관처럼 덤블랑이 같은 물고기들을 키워낸다. 물이 지어 사는 쇠백로도 고요한 폴랑호의 식구다. 쇠백로는 호수 가장자리를 훑어 숨어있는 갑각류와 수소곤충을 잡는다. 폴랑호의 여름 철새다. 초지에 둘러싸인 섬 속의 염습지 폴랑호. 사람의 발길이 뜸한 폴랑호는 습지의 생태와 바닷가 조간대의 생태가 잘 어우러져 있다. 폴랑호의 안쪽엔 육지 해안에선 사라지는 연생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개칠경이는 염분에 강한 해안가 식물이다. 늘 바닷물을 맞이하는 최일선에서 자라며 바닷물에 잠겨서도 꽃을 피운다. 폴랑호의 자갈밭 지역엔 순비기가 군락을 이루었다. 순비기는 해안가 모래 언덕에서 얽혀 자라면서 모래의 유실을 막고 철조망 역할을 한다. 바닷가에서 바람을 피해 낮게 포복하듯 자라있다. 초지에 둘러싸인 폴랑호에서 귀한 연생식물들을 만난다는 건 비양도 생태조사의 큰 수확이다. 그 가운데는 콩 같은 씨앗 속에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덩굴식물 해녀콩도 자라고 있다. 비양도 폴랑호는 보존해야 할 생태 보호구다. 지난 7월 비양도엔 큰 풍선이 덮쳤다. 섬 사람들은 대부분 발림 쪽으로 피신했지만 몇몇 남은 어부들은 배들을 챙기느라 위험한 항로를 떠나지 못했다. 눈을 뜨기도 힘겨운 강한 태풍이다.
긴 마을의 뒷숲으론 새벽노들의 몸을 숨긴다. 뒤늦게 소나무 숲으로 피하려던 새벽 한 마리는 태풍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내려앉지를 못한다. 한때는 밭이었던 초지에 돌보는 사람도 없이 야생화돼가는 흑돼지들도 바람 피할 곳을 찾지 못해 동요한다. 태풍은 한순간에 오름의 얼굴을 바꿔놓았다. 마치 한 계절을 훌쩍 건너뛴 듯 태풍이 휩쓸고 간 오름 기슭의 나무들은 벌거벗은 채 뿌리조차 뽑혀있다. 몇몇 그루의 남은 이파리들도 바싹 마른 상태였다. 자연은 실로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위협적인 순간에도 자연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번 태풍으로 비양도의 갯가엔 깊은 바닷속에서 단단하게 붙어 자라는 감태가 떠밀려왔다. 수십 톤의 양이다. 감태 거지는 노인들의 몫이다. 어른들에 대한 배려다. 감태는 일본의 약재로 팔리는데 그 값이 쏠쏠하다. 어둠이 내리면 비양도 앞바다는 한 집의 불빛들로 빛난다. 비양도의 뱃일은 부부가 하는 가족형 어업이다. 한치는 가짜 미끼를 던져두었다가 일일이 낚아올린다. 나무배 태우에서 축줄로 낚던 시절에 비한다면 큰 기원하지만 지금도 하룻밤에 많은 양을 수확하지는 못한다. 한치는 파도가 세야 잘 잡힌다. 한치가 찾아오는 것은 7월에서 9월 사이 산란기 때다. 먹이가 되는 멸치대를 따라 찾아오는 것이다. 한치 배들이 불을 밝히면 갈매기 떼가 몰려든다. 갈매기들은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어린 고등어들을 노린다. 비양도 한치밭에서 조금 떨어진 얼바다. 한치잡이가 끝나는 여명때면 옥돔잡이가 시작된다. 한치를 깬 낚시줄을 던져두었다가 감아올리는 추납잡이다. 옥돔은 여름 내 난다. 10월까지가 산란철이다. 부부는 잡은 그날로 소비하는 당일발이 옥돔잡이를 한다. 옥돔 중에서도 비양도 옥돔을 가장 귀하게 친다. 옥돔보단 다른 물고기들이 올라올 때가 많지만 아무리 큰 갯장어나 잡어들도 바다로 돌려보낸다. 몇 마리의 옥돔 외엔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 같은 원칙을 지키며 옥돔을 잡는 부부처럼 한꺼번에 더 많이 잡으려 하지 않으면서 비양도 바다는 지켜져 왔다. 제주 비양도는 언제까지고 지켜질 것인가?
한리막 너머로 늘 바라만 보던 섬. 그러나 탄생 천년 축제를 계기로 비양도엔 외지인의 발길이 늘고 있다. 이제 비양도엔 은화의 조짐이 있기 시작했다. 방파제 공사를 마무리하며 섬 개발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개발 예정지는 독특한 염습지 폴랑호다. 우선은 산책로 건설 등 부분적인 개발이라지만 이는 또 다른 개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개발의 속도에 따라 멸종의 속도도 빨라져 왔다. 가까이 제주 본섬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한다. 불편함을 견디며 섬 사람들이 지켜온 모든 것도 개발의 힘 앞엔 무기력해지는 일들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큰 불편 없이 우리 사는데 그러니까 바다에 가도 저는 즐거워요. 바다에 가도. 그런 뭐 대규모 그 유락 시설을 갖춰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그 비양도란 섬 이미지가 또 없어지는 거고, 이 비양도의 섬은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자연으로 보존하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섬을 만들어야지. 천혜의 바다 협곡과 산호동산을 품은 바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의 오름으로 서 있는 섬, 제주 비양도.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엔 육지가 잃어버린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 천년의 전설 속에서 비양도는 한반도 생성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기도 하다. 세상이 광속으로 바뀌어도 비양도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 대의 방식으로 바다를 일구었고, 그래서 더욱 풍요로울 수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죽은 바다의 어부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